박상현의 머물래 박상현 마칼럼니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모자와 안경을 제가 오랜만에 뵈니까 굉장히 좀 마음이 평안해지는데요. 오늘 어떤 음식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지금 계절에 좀 잘 어울리는 음식인데 낙지볶음. 아우, 참 좋아합니다. 아, 좋네요, 좋네요. 아니, 예. 낙지볶음이 사실 저희가 이제 이전하고 나서 이 근처에서 좀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뭐 음식점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탄생한 곳이 바로 이 자리죠.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게 낙지볶음이 부산에서 먹는 것과 서울에서 먹는 게 다르다 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게 이제 무슨 낙지 이렇게 우리가 조박 낙지 이렇게 부르는 게 이제 네. 또 다른 게 하나가 이제 서울의 무교동 낙지 낙지. 이렇게 있는데 예. 무교동 서로 이제 둘 다 낙지 볶음이라고 부르는데 네. 정확하게 둘 다 볶음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네. 서울 스타일은 보면 이제 이렇게 살짝 데친 낙지를 양념에 버무리는 거죠. 아. 물기 없이 네네. 이렇게 양념에 버무린 거. 우리 부산식 낙지볶음은 이게 전골에 가까운 거지 아, 사실 약간 볶음은 아니죠. 자작하게. 그렇죠. 둘 다 정확하게 볶음은 아닌데 서울 같은 경우 무교동 같은 경우에는 낙지 양념 뭐 무침. 우리는 낙지 전골 이런데 둘 다 볶음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게 좀 재밌죠. 재밌네요, 그렇네. 재밌네요, 예.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서울식 낙지볶음, 무교동 낙지볶음이 뭐 유명하다라고 하셨는데 이 어떻게 먹어야 맛있습니까? 무교동은 이제 무교동이 지금 광화문 앞에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이제 딱 그 시내 한복판에 있는데 예. 많은 분들이 서울에 지금 수산시장 그러면 이제 노량진, 뭐 가락동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원래 예전에 그 서울의 큰 수산시장은 남대문 근처에 있었어요. 아, 그래야. 지방에서 이렇게 이제 물차가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남대문 주변에 이렇게 그 서울역과 남대문 주변에 어시장이 생기는 거죠 아침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교동이 이렇게 낙지를 구하기가 쉬운 상황이었고 그걸 이제 예전에는 이제 살짝 데쳐가지고 양념에 버무리는데 네. 우리가 보통 지금 드시는 분들도 좋아하는 거는 이제 그냥 먹기도 하지만 네. 요 양념을 콩나물과 김을 주시면 이제 거기 밥 비벼 드시고 그다음에 아침부터, 예. 그 소면을 이렇게 이제 예, 데친 소면을 여기 이제 양념에 이렇게 비벼서 같이 먹고 그렇게 하면 맛있죠. 그러게요. 진짜 무교동에서 먹으면 소면을 주는데 예. 부산은 소면을 먹진 않는.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낙지볶음이 지역별로 조리법이 좀 달라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무교동도 그렇고 우리 조방도 그렇고 이 낙지볶음이라는 그 음식이 생긴 게 네. 처음부터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난 이걸로 장사를 하겠어라고 시작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고객들이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렇게 그 해주세요. 지역 사람들의 입맛. 예. 그러니까 자꾸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켜 가다 보니 네.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무교동과 조방은 서로 전혀 다른. 조방이 어떻게 그 생겼냐면 조방은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낙지를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이 찍어 먹는 형식이었어요. 그러면 숙회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숙회로 했다가 여기 이제 야채도 좀 곁들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숙회를 묻혀서 내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소주를 드시려고 하다 보니까 국물도 좀 자작자작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처럼 이제 발전한 거죠. 아, 이거 낙지볶음의 시초가 낙지 숙회였네. 예, 숙회였습니다. 신기합니다. 그래 우리 부산식 낙지볶음은 이게 조박 낙지 뭐 네. 거의 그냥 뭐 한 단어처럼 불리기도 한데 조박 낙지볶음 좀 더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이제 부산 사람들이 참 재밌는 게 네. 택시 같은 걸 타고 조방 앞으로 가주이소 그러면 예. 조방 앞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합의된 바는 없어요. 아, 그렇지.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지점인지 각자가 이렇게 모르는데. 가는데 뭐 대부분 저기 백화점 앞을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부산은행 앞을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또 아예 그냥 시민회관 이쪽을 생각하시거나 각자 이제 위치가 다른데 그만큼 조선방직 이쪽에 있던 공장이 굉장히 컸었어요. 컸다. 네. 엄청나게 큰 규모였고 조선방직이 69년에 이제 그 영업을 종료하고 조선방직이 옮긴 이 자리에 이제 들어오는 게 우리 지금 바로 MBC 방송국 앞에 있는 시민회관. 이게 1973년에 들어오고 시민회관과 더불어서 이제 그때 들어오는 게 지금은 노포동과 사상으로 나뉘어져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 그러니까 교통이 몰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경남 각지에서 오기 쉬우니까 이제 결혼식장, 도매시장 네. 이게 전부 사람이 몰리는 게 이제 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 시장도 잘 형성됐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사실은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다 보니까 일종의 수산시장이었어요. 왜냐하면 경남에서 이제 잡히는 그날 잡히는 신선한 생선들이 가지고 오니까 여기로. 여기 이제
버스에 실어서 보내죠. 시외버스에 아. 실어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낙지 이렇게 경남 남해 바다 인근에서 잡히는 낙지들이 여기 다 몰리니까 거기에 이제 사람들은 또 많고 그래서 소주 한 잔 하시고 싶은 그리고 거기다가 또 식사도 해결하고 싶은 분들의 요구를 담다 보니 오늘날과 같은 낙지볶음 형태가 만들어진 거예요. 아, 예. 이 좀 민감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막 원조 이런 거 네.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예, 예. 낙지볶음의 원조가 그러면은 조박 낙지인 겁니까 아니면 무교동 낙지인 겁니까? 아 이게 정말로 그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우연찮게도 둘 다 생겨난 시기가 거의 비슷해요. 예. 그래서 70년대 이제 70년대부터.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면 우리나라 음식이 딱 정확하게 변하는 시점이 71년을 기점으로 그 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리는데 왜 그러냐면 70년대 전에는 우리가 이제 주로 술을 남성분들이 직장인들이 술을 지금 우리가 이제 흔히들 정종이라고 얘기하는 청주를 많이 드셨어요. 순한 술을 많이 드셨는데 예. 70년대가 되면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워낙에 이제 열심히들 일을 하시고 공장에서 힘겹게 노동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여유롭게 저녁에 술을 즐길 수가 없다 보니까 독한 소주를 먹기 시작하는 거죠. 빨리 먹고 빨리 예. 잘 나고. 한두 시간 만에 예. 그리고 그렇죠. 이제 뭐 밥을 먹고 술을 따로 마시고 이럴 수 없으니까 반주로 드시고 그러니까 이제 음식의 메뉴들이 전부 다 자극적이고 좀 매워지고 예, 짜워지고. 국물이 있고 이런 걸로 막 변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교동 낙지나 조박 낙지가 탄생하던 시점에 우리 사회적 배경이었던 거죠. 아, 그럼 정확하게 원조가 어디라고도 말하기는 예, 쉽지가 않네. 예. 예. 근데 또 우리 부산 낙지볶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낙곱새라는 메뉴가 있다는 건데 네. 어쩌니 이 낙지볶음에 곱창을 넣을 생각을 했을까? 예. 이제 낙지가 비싸졌거든요. 낙지가 비싸지기 시작하니까 예. 이게 대체할 수 있는 게 뭘까? 이제 그때 이제 우리 국내산 낙지가 비싸졌을 때 수입 새우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낙새로 시작하는 거죠. 새우를 넣었었죠. 낙새부터 시작하다가 낙새. 이게 가만히 보시면 곱창 전골이랑 우리 조박 낙지볶음이랑 별로 다른 게 없어요. 내용물이 다를 뿐이지. 낙지가 들어갔다. 안 예. 들어갔다 아, 차이. 양념의 베이스는 예. 그래서 이제 부산 사람들이 술 드시다가 아니 뭐 그 좀 이렇게 기름진 거 같이 곁들이면 어떨까? 그러면서 이제 대창이 곱창 대창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오, 그렇게 아니 발전을. 그러면은 예. 지금 박사면 맛 칼럼 리스트는 이 낙지볶음 먹을 때 낙곱새 드십니까? 뭐 낙새 드십니까? 아니면 낙지볶음 드십니까? 저는 여전히 지금도 네. 그냥 낙지가 좋아요. 아. 네, 근데 대부분 저랑 이제 같이 가시는 분들은 낙곱새를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다 같이 드시고 싶어요. 저도 낙곱새 네, 그래서 먹습니다. 뭐 제 주장을 하기보다는 따라가는 편이죠. 아니 근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낙곱새를 좋아하게 된 걸까요? 이게 재밌어요. 왜 재밌느냐면 곱창 우리가 보통 이제 지금 많이 쓰는 건 이제 주로 이제 내장 지방이 제거되지 않은 대창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대창에 기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가 이 기름을 그냥 구워서 먹을 때는 다 이렇게 제거하고 드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이제 낙지볶음에 들어갔을 때는 그냥 그게 그냥 어깨도 그대로 드시잖아요. 아. 그럼 이게 지방이 녹아 나오는데 네. 이 지방이 기름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풍미를 좋게 만들어줘요. 아 버터처럼.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낙지의 감칠맛, 새우의 감칠맛, 거기다가 이제 이 대창 기름의 어떤 풍미를 증폭시켜주는 역할 이게 있으니까 네. 훨씬 더 직관적이고 풍부한 맛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예, 사실 낙지도 맛있고 곱창도 네. 맛있고 새우도 맛있기 때문에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메뉴가 아닌가 싶은데 이 낙곱새가 9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인기를 끌었는데 이게 우리나라 경제 성장하고도 좀 맞물려 있다고 예.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게 우리가 산업화, 네. 도시화되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 뭐 무교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노동자들의 음식이에요. 다만 이제 부산은 이제 육체 노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음식으로 발달했고 서울 같은 경우에 광화문이라는 지역적인 특징상 화이트 컬러들, 네. 뭐 신문 기자들, 금융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의 이제 음식으로 그래서 사실 뭐 90년대뿐만 아니라 사실은 비단 그 이전부터 출발하긴 했는데 이 낙지볶음은 전형적으로 우리 이렇게 산업화 시대, 도시화 시대의 일종의 유산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아니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가 있던데 부산이 음식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하는 활발하게 하는 지역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렇죠. 부산은 제가 뭐 이렇게 한 맥락이 없지 않습니까? 부산이. 네.
그리고 부산은 사실 딱히 뭐 서울이나 저기 전주나 이런 도시들처럼 딱히 지켜야 될 전통도 별로 없어요. 그래 예. 네, 왜냐하면 부산은 이제 만들어진 도시잖아요. 1876년에 부산항이 개항되면서 만들어진 도시다 보니까 뭘 자꾸 이렇게 이제 이게 결합하고 새로운 걸 이렇게 만들어내는 여러 지역에서 것들이, 많이 몰려오다 많이 있죠. 보니. 많이 있다 보니까 예. 이제 낙지볶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즘은 이렇게 별도의 장르로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볶음밥, 비빔밥 같은 거, 덮밥 뭐 이런 형식으로 막 하면서 요즘은 낙지와 관련된 아주 다양한 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낙곱새도 탄생한 게 그렇죠. 아닌가 싶은데 이걸 만약 전통적으로 내려왔다 그러면 네. 이렇게 함부로 손대기는 이런 도전 좀, 못했겠지. 어렵겠죠. 근데 이거 낙곱새 우리 부산에서만 먹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요, 요즘은 이 부산에서 시작한 그 음식점들이 이제 프랜차이즈화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굉장히 많이 서울에서도 퍼졌어요. 본 적 있어요. 예. 부산 낙지 네. 볶음 브랜드. 부산 브랜드의 낙지볶음이 지금 일테면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네. 제일 인기 있는 점심 메뉴이기도 하고 그러게. 네. 좀 자랑스러운데. 서울 사람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아니 예. 근데 반대로 막 무교동에서 먹던 그 엄청 매운 낙지볶음 이런 거 부산에서 본 적 잘 없는 것 같은데. 저도 가끔 생각날 때가 있는데 근데 이 궁금하네, 무교동 그 맛이. 낙지는 의외로 네. 좀 이렇게 덜 퍼졌어요. 부산 조박 낙지가 퍼진 것만큼 최근에 보니까 이제 조금씩 그 이 프랜차이즈 해서 이렇게 가맹점들을 늘리고는 있던데 네. 아직도 수도권에서만 있고 부산에는 잘 안 내려오는 게 저는 그게 이제 아니 뭐 이렇게 우리는 국물 있는 낙지볶음에 익숙해져 있다가 예, 예. 이렇게 이 마른 걸 보니까 네. 그걸 뭘 이러면서 이제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지역마다 선호하는 그 음식의 결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들으시면서 오늘 점심이든 저녁이든 내가 낙곱새를 꼭 먹고 말리라 이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 낙곱새를 좀 맛있게 먹는 방법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까요? 그 팬이 예전에 저는 꼭 고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한쪽에만 손잡이가 달려 있는 그 까만색 네, 프라이팬 네, 네, 네. 이게 원래 낙지볶음이 시작할 때의 팬이었거든요. 그죠. 대명사 같은. 예, 편수팬. 네. 예, 편수팬인데 저는 그 팬에 담겨오면 이상하게 더 맛있게 느껴요. 또 보기에 좋아요. 맛도 감성이네요, 있고. 감성. 예, 추억도 떠오르고. 예. 네. 어쨌든 감성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먹는 얘기 했더니 배가 고파집니다. 예, 아침부터 군침이 도네. 그러니까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